평생을 믿고 살았는데요.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이야기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사람이 참 웃긴 게 말이다. 속고 살면서도 속고 있는 줄은 끝까지 모른다. 나도 그랬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나는 내가 나름 똑똑한 줄 알았다.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세상 물정도 안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니더라. 아주 크게 제대로 속고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내가 30을 막 넘겼을 때였다. 그때 나는 혼자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처지였고 돈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그야말로 바닥이었다. 그런 나한테 그 사람이 다가왔다. 힘들지요? 그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린다. 누군가 내 상황을 알아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자주 나타났다. 시장에서도 보고 집 앞에서도 보고 어쩌다 보면 항상 있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건 다 계산된 거리였다. 그 사람은 늘 적당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내가 힘들어 보일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딱 그 순간에 나타났다. 이거 좀 드세요? 혼자 힘드시죠? 애 키우느라 고생 많으세요? 말이 참 부드러웠다. 눈빛도 착해 보였다. 나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버렸다. 처음에는 경계했다. 당연하지 세상이 어떤데? 근데 사람이 계속 친절하면 경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게 사람이다. 어느 날은 아이 학용품을 사왔다. 이건 그냥 제가 챙겨드리는 겁니다. 나는 몇 번을 거절했다.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손에 쥐어줬다. 그날 집에 와서 그걸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믿기 시작했다. 아니 믿은 게 아니라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다 들어줬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나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됐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 그게 문제였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방향이 바뀐다. 그 사람은 조금씩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좀 조심하세요. 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처음엔 조언처럼 들렸다. 근데 나중에는 지시처럼 바뀌었다.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으니까. 그게 제일 무서웠다. 혼자라는 거. 사람은 외로우면 판단을 못한다. 그 사람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제 말은 좀 들어주세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계약이었다. 말로 한 계약.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쓰던 돈, 내가 만나던 사람, 내가 하던 일 하나씩 바뀌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더 편해졌다. 결정을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되니까. 그게 그렇게 달콤하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순간 이미 반은 넘어간 거다. 나는 점점 내 인생에서 빠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점점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왔다. 어느 날은 내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돈 관리 제가 좀 도와드릴까? 그때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말을 덧붙였다. 지금처럼 쓰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통장을 맡겼다.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 근데 사람은 이미 믿어버린 뒤에는 멈추질 못한다. 이상한 걸 느껴도 이상하지 않은 척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어온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게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
결정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다. 근데 그때는 그게 편하다고 느꼈다. 이게 제일 무섭다. 불편해야 정상인데 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게 무너지는 시작이다. 어느 날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사람에게. 근데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이 말을 바꿨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나는 처음으로 멈칫했다. 왜요?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관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 뭔가가 어긋났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근데 그 균열이 나중에는 전부 무너뜨린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생각을 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게 더 무섭다. 이상한데 설명이 안 되는 상태.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타이밍, 그 사람의 표정. 하나씩. 그리고 알게 됐다. 그 사람이 나를 도운 게 아니라 나를 길들인 거라는 걸.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사람은 말이다.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이전으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이상해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 한번 금이 가면 모든 게 의심으로 보인다. 나도 그랬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말투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몰랐다. 근데 계속 들으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라 통보라는 걸 알겠더라. 그리고 하나 더. 그 사람은 내가 혼자 뭔가 하려고 하면 꼭 끼어들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이상했다. 도와주는 사람이라면서 왜 자꾸 내가 뭘 못하게 할까? 그때부터 나는 일부러라도 혼자 해보려고 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장 보는 거, 아이 학교 일, 돈 쓰는 것까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이미 나는 그 사람한테 길들여져 있었다. 결정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멈췄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결국은 그 사람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들렸다. 사람이 참 무섭다. 옆에 없어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더 무서운 거다. 어느 날은 내가 일부러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했다. 아이 학원 문제였다. 예전 같으면 바로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내가 결정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괜히 불안했다. 그날 저녁 그 사람이 찾아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뭐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말했다. 학원 바꾸셨더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 나빴다. 설명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 사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나를 보고 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연락을 늦게 보고 부탁을 거절하고 일부러 바쁘게 굴었다.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났다. 더 친절해졌다. 더 부드러워졌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괜히 부담드린 건 아니죠? 이상하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사람은 말이다. 갑자기 착해지면 더 의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대부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니까. 며칠 뒤 그 사람이 다시 말을 꺼냈다. 요즘 거리 두시는 것 같네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웠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혼자 버티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이 사람 내 편 아니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다시 떠올렸다.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돈, 내 돈. 근데 나는 얼마가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다. 그게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다. 그래서 다음날 용기 내서 말했다. 통장 좀 다시 제가 관리할게요. 잠깐, 정말 잠깐. 그 사람 표정이 굳었다. 근데 바로 웃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냥 제가 해보려고요. 그 사람은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왜 굳이 불편하게 가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다. 불편하게?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왜 불편하지? 그때 확신이 들었다.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번엔 웃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실 텐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근데 그때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결국 통장을 돌려받았다. 근데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통장을 열어봤을 때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못 움직였다. 분명히 내가 맡긴 돈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었다. 아니, 적은 정도가 아니라 이상했다. 빠져나간 돈이 너무 많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사람한테 당장 전화할까 싶다가도 이상하게 손이 안 갔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그 사람을 만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밀었다. 그 사람은 한 번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제가 관리하면서 좀 쓴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은 여전히 침착했다. 필요한데 쓴 겁니다. 필요한데?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그동안의 말들, 그동안의 행동들, 그동안의 시간들. 전부.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보면서 말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도와줬다고? 그래서 가져가도 된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있었던 거다.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이거다. 좋은 얼굴로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빚을 지게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가져간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다. 평생 속고 살았다는 걸.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사람이 말이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다. 그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진다. 나한테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화가 나야 되는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 말도 안 나왔다. 머릿속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 사람은 여전히 차분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더 화를 나게 했다. 감정적? 이 상황에서 감정이 안 올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침착했다. 지금까지 제가 도와드린 거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알았다. 이 사람은 애초에 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처음부터 계산이었고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걸.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왔는지, 버스를 탔는지, 걸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 안이었다. 아이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걸 보는데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다. 나는
내 인생만 망친 게 아니었다. 아이까지 이 상황에 끌어들인 거였다. 그게 너무 미안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계속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을 열었을 때? 통장을 맡겼을 때? 근데 생각해보면 전부였다. 한 번도 의심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다음 날 나는 결정을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인 한 명을 같이 데리고 갔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다. 그 사람은 우리 둘을 보더니 살짝 웃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나는 바로 말했다. 돈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조금 굳었다. 근데 금방 다시 풀렸다. 천천히 이야기하죠.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얼마 쓰신 겁니까?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 말이 너무 뻔했다. 나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다. 지금 바로 확인합시다. 그 사람은 조금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동안 보던 그 착한 얼굴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그 말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들렸다.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다. 이게 진짜 모습이다. 그동안 내가 본 건 전부 가짜였다.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확인 안 하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이 분위기를 바꿨다. 그 사람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결국 그날 우리는 금액을 확인했다. 하나씩 빠져나간 돈을 하나씩 짚어갔다. 나는 그걸 보면서 손이 계속 떨렸다. 이게 정말 내가 당한 일인가 싶었다. 믿었던 시간, 의지했던 순간들, 고마워했던 기억들 전부 돈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게 너무 참담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단순히 조금 쓴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 지인은 옆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건 명백한 문제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그때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정리? 지금까지 한 게 이건데 이제 와서 정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해결합시다. 그 사람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그날 확실하게 결론을 냈다. 이건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동안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관련 자료를 전부 모았다. 통장 내역, 메시지 기록, 그동안 주고받은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못하겠더라.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정신이 또렷해졌다. 이게 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빼앗지 않았다. 항상 도와준다는 명목이었다. 관리, 조언, 배려. 그 말들 뒤에 전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아챘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진짜 끝이다. 나는 그날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걸 그냥 넘길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솔직히 무서웠다. 괜히 더 큰일 되는 거 아닌가? 보복이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평생 이걸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더 싫었다. 나는 결국 결정을 했다. 끝까지 간다.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게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을 불러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사람이 한 번 마음먹으면 말이다. 그 전까지랑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도 그랬다. 그동안은 눈치 보고 참고 믿고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하나도 안 참고 보기 시작했다.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좋게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진짜다. 나는 자료를 다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도 안 만났다. 괜히 흔들릴까봐.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래서 혼자 계속 들여다봤다. 통장 내역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메시지를 한 줄씩 다시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 전부 의도였다. 타이밍도, 말투도, 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그대로 당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나? 이걸 다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차분해졌다. 왜냐하면 이제는 헷갈릴 게 없으니까. 그동안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흔들렸는데 이제는 확실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버틴다. 나는 그날 관련 기관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이걸 말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돈을 맡기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말을 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다. 근데 이상하게 말은 또박또박 나왔다. 아마 그동안 너무 쌓여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상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고. 다 듣고 나서 한마디를 했다. 기록은 잘 가져오셨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게 그냥 내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받은 느낌이었다. 현실이었다.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근데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다. 시간도 걸리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게 많았다. 그게 제일 힘들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일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거. 그건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거랑 똑같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 같았다. 며칠 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었다. 요즘 바쁘신가 봅니다. 그 한 문장이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은 전혀 다르게 들렸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다시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 알고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다. 이제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동안은 내가 계속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아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됐다. 이번에는 그 사람 표정이 달랐다. 여유가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키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짧게 말했다. 이미 커졌습니다.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서로 좋게 끝내는 게 낫습니다. 좋게?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좋게 끝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그걸 다 놓친 건 그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감정 섞지 않았다. 그냥 사실만 말했다. 사용한 금액 전부 정리해서 돌려주세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한 번에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나는 바로 답했다. 그럼 절차대로 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사람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동안은 내가 흔들렸는데 이제는 반대였다. 그 사람은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었다. 시간을 벌지, 조건을 바꿀지, 아니면 버틸지. 근데 나는 이미 정해놨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끝까지 간다. 그게 가장 강한 카드였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락이 오고, 조건이 오고, 다시 연락이 오고. 근데 나는 하나도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끌려갈 이유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내 속도대로 움직였다. 그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다. 사람이 말이다. 자기 선택으로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안 무너진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다. 이건 내 인생을 되찾는 문제였다. 그래서 절대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은 말이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중간에는 다 헷갈린다.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괜히 키운 건 아닌지. 근데 끝까지 가면 딱 하나만 남는다. 결과. 그리고 나는 그 결과를 보게 됐다. 그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왔다. 크게 터지는 일도 없었고 드라마처럼 소리 지르는 일도 없었다. 그냥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 사람 쪽에서 먼저 조건을 가져왔다. 분할로라도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이걸 받아야 하나? 끝까지 가야 하나? 근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타협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 그래서 나는 조건을 하나씩 확인했다. 기간, 금액, 방식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대충 믿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사람은 한 번 크게 겪고 나면 완전히 바뀐다. 나는 그걸 내가 직접 느끼고 있었다. 며칠 동안 몇 번의 수정이 오갔다.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고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중간에 지치기도 했다. 이 정도면 됐나? 그냥 여기서 끝낼까? 그런 생각이 수십 번은 들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통장을 처음 열어봤던 날.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졌던 그 순간. 그걸 떠올리면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 여기서 멈추면 그때로 돌아가는 거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졌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잃은 걸 전부 되찾은 것도 아니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게 제일 컸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처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말로 흔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짧게 말했다. 여기까지 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끝이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모든 건 끝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났다. 그냥 걸었다. 천천히.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있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나는 이 아이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게
제일 중요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응, 이제 괜찮아? 그 말은 아이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한테 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누웠다. 머릿속이 조용했다. 그동안 계속 들리던 그 사람 목소리도 없었고 불안한 생각도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그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다. 사람은 말이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편해지는 줄 안다. 근데 아니다. 진짜 편한 건 내가 나로 서 있을 때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근데 그래도 알긴 알았다. 그거면 됐다. 돌아보면 참 길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었는지 이제는 다 말할 수도 없다. 근데 하나는 확실하다. 나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걸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아마 아니라고 할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건 내가 살아온 시간이고 내가 버텨온 증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속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계속 속고 살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끝낼 것인지. 나는 끝냈다. 늦었지만 그래도 끝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지금도 누군가를 믿고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고 뭔가 이상한데 애써 외면하고 있는 사람. 그거 틀린 느낌 아니다. 대부분 맞다. 사람은 자기 느낌을 제일 먼저 안다. 근데 인정하기 싫어서 모른 척하는 거다. 나도 그랬다. 근데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 그게 빠를수록 덜 아프다. 나는 늦게 마주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래도 끝냈다. 그거면 됐다. 이제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면서. 그게 진짜 인생이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